수수료율 자체로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 안 나오나 봐. 수수료율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절반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그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도 있고 배달 수수료도 있고 각종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뭐 공정거래위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또 다른 분. 예, 뒷줄 세 번째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 예천 출신 김재현입니다. 예천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예천 출신입니다. 근데 왜 예천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학교 때문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먼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실 때 핵심 과제 3번으로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소비자의 관심사와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한 선택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나 계열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기반 판매자들이 소비자와 만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 역시 어디까지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혁신이고 또 어디부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더욱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또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또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술이 시장의 미래를 만든다면 공정한 기준은 그 미래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두 분만 더 들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모두의 창업 1차 라운드 로컬 트랙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예비 창업자 자격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박만재라고 합니다. 먼저 모두의 창업 사실 정말 뜻깊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주신 이제 국무총리님과 이제 중기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모두의 창업을 하면서 크게 조금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먼저 중기부에서 조금 모두의 창업이 이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 다소 조금 지침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로컬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보통 나라 돈을 쓴다 하면은 이제 가업 지시를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길 때 가업 지시서를 내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한 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교 견적서만 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 물어보니 지역경제진흥원에 물어보니 이거는 소진공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도 지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공한테 물어보니 이거는 지역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서울과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 돈이 한수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창업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지침이 통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창업 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조금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지금 로컬 트랙도 있고 로컬 트랙과 일반 트랙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 이제 2기에서는 기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 모두의 창업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지침이 오히려 통일되지 않는 느낌으로 인하여 조금 현장에서 혼란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창업 관련 페이지에서 창업 24호 점진적으로 통일하신다고 하신 만큼 모두의 창업을 시작으로 하여 창업에 대한 신청 페이지가 조금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가운데 파란 옷.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견기업에서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23살 신은수라고 합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 PPT를 띄워서 그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벌그룹에서 자녀 2세, 그러니까 자녀의 기업에 부당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또 소액주주연대 어떻게 보면 주주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내 건설사를 시켜서 자녀 회사에 좋은 아파트 건설 기회를 헐값에 팔아서 자녀 기업이 순식간에 300억 원의 차익을 이제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시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자녀 개인 회사에 저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이 시장 감시 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그것을 적발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6월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총수 개인에게 500억 원까지의 그 과징금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총수가 갑자기 핵심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가 그룹 총수에게 500억 원을 그러니까 빌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갑자기 의결을 합니다. 참 똑똑하게도 한 번에 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차입 한도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 50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계열사에 줘야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절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500억 원을 가지고 이 자기한테 나올 수 있는 과징금을 내고 이런 걸 실제로 제재 없이 두고 그냥 보고만 있게 된다면, 이것은 시장에 아무리 이 총수 일가의 법정 리스크나 벌금 리스크가 있어도 계열사의 자금력이 튼튼하면 이걸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그 공정위의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계열사에 현금이 많은데도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배당을 챙겨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이 차입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저는 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우회하기 위한 그 탈세의 의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이야 국무위원분들과 그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좀 부당 거래 행위를 잡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그 손 드신 여성분, 네, 그걸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뭐 조그맣지만 열심히 해서 꼬박꼬박 저축한 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 후 실상을 보니 분양 당시 서명한 계약서 외에 시행사와 관리 운영사 간에 이면의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소유자들이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구하지만 저희 소유자들에게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회계자료 열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소유자들이 각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견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상의 의견들은 또 한번 예. 내주시죠. 그